저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습니다.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등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니 중력의 영향을 받는 저희는 좋은 자세에 대한 정의를 어깨와 등을 펴는 자세로 하게 됩니다. 만약 중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다면 좋은 자세에 대한 정의를 구부정한 어깨와 등이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중력이 저희에게 주는 영향은 크고 저희가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이해하고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원리가 스쿼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스쿼트의 동작은 앉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스쿼트를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라고 해서 앉은 다음 일어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희가 앉아버리게 되면 중력에 대한 저항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중력에 대한 저항을 잃은 신체는 손상될 우려가 커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을 능동적 구조물이라고 하고 인대나 힘줄과 같은 구조물을 수동적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외부의 힘에 저항을 하지 못하면 저항하지 못한 만큼 수동적 구조물이 외부의 힘을 저항합니다. 그러나 수동적 구조물은 재산과 같아서 한정적입니다. 근육이 활동하지 않아서 수동적 구조물이 외부의 저항을 계속 버텨주게 되면 손상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근육과 다르게 수동적 구조물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며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수동적 구조물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능동적 구조물인 근육이 활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재무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한정적인 재산과 같은 수동적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근육이 활발하게 근수축 활동하는 것이 운동의 관건인 것입니다. 다시 스쿼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스쿼트를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라고 해서 앉아버리게 되면 근육이 중력에 대한 저항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동적 구조물이 무게를 버티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은 제대로 근수축 활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이 제대로 발달할 수 없고 애꿎은 수동적 구조물만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 효과는 극소화되고 다칠 확률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스쿼트를 할 때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중력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인대나 힘줄과 같은 수동적 구조물에 손상이 될 우려가 커진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앉는 동작에서 중력에 저항하면서 앉아야 하는데 이는 다리로 땅을 누르면서 다리를 접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는데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페달이 있어서 자동차를 가속하고 감속합니다. 근육에도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스쿼트 할 때 앉는 동작에서는 브레이크의 기능이 나와야 하고 일어서는 동작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스쿼트 할 때 중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앉아버리게 되면 이것은 브레이크의 기능이 아닌 시동을 꺼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을 누르면서 다리를 접어야 브레이크가 기능하면서 수동적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능동적 구조물인 근육의 활동이 최대화되면서 운동 효과는 극대화가 되고 다칠 우려는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잘 기능하면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알고 계실 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신장 반사입니다. 신장 반사는 근육의 탄성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장 반사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먼저 잘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브레이크의 기능이 떨어져 주저앉아 버렸다면 일어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브레이크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나 운동 효과 측면에 있어서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스쿼트에 적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곧바로 효과를 보신다면 상관없겠지만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리버스 런지라는 운동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버스 런지는 서 있는 자세에서 시작해서 한 다리를 뒤로 빼면서 런지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한 다리를 뒤로 뺄 때 다른 한 다리는 땅을 누르면서 지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지하는 다리에 모든 체중을 실어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한 다리의 브레이크의 기능의 여부를 더 명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뒤로 빠지는 다리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만큼 지지하는 다리의 브레이크의 기능이 완전히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브레이크의 기능을 인지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지지하는 다리에 모든 체중을 실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목적에 더 부합한 운동이 되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리버스 런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리버스 런지의 리버스 런지의 동작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개괄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버스 런지, 스쿼트를 포함해서 모든 하체 운동을 할 때는 발과 발목, 그리고 고관절이 중심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2차적인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움직임의 저자 그레이 쿡도 책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냈었고, 교정운동 솔루션의 저자 에반 오사르는 책에서 발목의 불안정성이 중둔근의 활성화를 떨어뜨린다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중둔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해서 다리가 적절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무릎의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하는 근육입니다. 뉴만의 기능회복에서는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족저 굴곡근의 능동적인 수축은 실제 무릎이 펴는 것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관절 신전근 또한 무릎을 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뉴만의 기능회복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고관절의 신전근과 발목의 족저 굴곡이 무릎의 부담을 낮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하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고관절, 발과 발목을 1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족저 굴곡근은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근육을 뜻합니다. 고관절, 발과 발목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브레이크의 기능이 보다 온전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고관절, 발과 발목에서 1차적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차적인 힘을 무릎으로 사용한다면 무릎에 과도한 힘이 실리게 되어 무릎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이 불필요하게 힘들어지고 운동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발과 발목을 1차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관절, 발과 발목을 1차적으로 움직여서 브레이크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이제 양측성 운동인 스쿼트에도 브레이크의 원리를 적용해서 해보세요. 브레이크의 원리를 스쿼트에 적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부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 운동 효과는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빠르게 얻으면 좋겠지만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몸,
다치지 않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원하는 바를 빠르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안전하게 운동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